안녕하세요.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유난히 어깨가 무겁거나 뻐근하게 느껴졌던 경험, 혹은 어깨를 들어올리기 힘들었다가도 이내 또 사라졌던 그런 증상들, 되돌아보면 모두 어깨 질환이 보내는 신호였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어깨 통증 환자의 30%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섭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이게 먼저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가 어깨 같은 경우는 다른 관절들이랑은 다르게 뼈랑 뼈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충돌이라는 게 이제 힘줄과 그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의 지붕을 이루는 견봉이라는 뼈가 어깨를 90도, 정확하게는 60도에서 120도 정도 들어줄 때 저희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들을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뼈와 힘줄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사실 구조를 잘 몰라서 네, 저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병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조부터 좀 알려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어깨 위쪽으로 해서 저희가 견갑골이라고 부르는 뼈의 위쪽 부분이 지붕처럼 덮여 있고, 그 밑에 이제 상완골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밑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회전근개라는 힘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거든요. 그 회전근개 힘줄이 위쪽에 있는 견봉의 아래쪽 부분이랑 부딪히시면서 생기게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들이 밑으로 팔을 내려주는 힘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위쪽으로 계속 치받치면서 생기시는 증상을 저희가 회전근개 증후군 중에서 특히 충돌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은 뭐죠? 이게 회전근개 증후군이라는 질환군 안에 충돌 증후군부터 회전근개 파열까지 전반적으로 있게 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부르는 큰 질병의 카테고리 안에 충돌 증후군부터 회전근개 부분 파열, 회전근개 파열까지가 이제 연속성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은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을 차후에 저희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라 요거는 잠시 후로 좀 넘기기로 하고요. 일단 근데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자, 어깨 통증은 크게 어깨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목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 쪽 문제인데 저희가 한참 동안 목 디스크 치료만 받아오시다가 전혀 해결이 안 되셔요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가장 쉽게 작아진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상식적으로 어깨가 아파서 어깨에 통증이 올 때에는 당연히 저희가 어깨를 쓰거나 어깨를 들 때, 어깨를 돌릴 때, 특히 환자분들이 옆으로 팔을 올리시거나 아니면 열중샷 동작에서 그럴 때 통증이 있다 하시면은 보통 어깨 자체의 통증을 의심을 하고, 목을 움직일 때 어깨 쪽에 통증이 있거나 특히 뒤쪽에 있는 견갑골 후방 부분이 통증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시면은 그건 되게 목 디스크 증상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했느냐에 따라서 통증이 이제 생기고 안 생기고, 그렇죠. 네, 그거에 따라서 또 질환을 살펴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보통 어깨 아프면 대부분 나 50견 온 것 같아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50견과 오늘의 주제인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게 사실은 50견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50대쯤 해서 저희가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들을 좀 통칭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별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50견은 저희가 이제 관절 충돌 증후군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어깨 질환이든지 오래돼서 이제 힘줄이 굳거나 관절낭이 굳으면서 생기는 것들은 전부 다 저희가 50견이라고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회전근개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충돌 증후군이 오래되면은 다 50견화 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은 회전근개 질환과의 연관성입니다. 앞서서도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다라고 어깨 충돌 증후군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네. 우선은 회전근개 질환은 어깨를 저희가 이제 크게 돌리고 옆으로 팔을 벌려주고 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회전근개의 어깨에 있는 힘줄 군인데요. 어깨를 많이 쓰거나 잘못 써서 근력 약화가 되게 되면은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저희가 통틀어서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은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지속되거나 이게 계속 좀 방치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회전근개가 문제가 생기시게 되면은 점차 그게 파열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돌 증후군은 파열이 없는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충돌 증후군이 더 진행이 돼서 파열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회전근개 질환군 안에서 질병이 진행하면서 충돌 증후군에서 부분 파열, 완전 파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으로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 그 충돌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 과정은 맞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양말에 구멍 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대부분의 새 양말일 때 양말이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생겼다가 이게 신고 다니다 보면 조금씩 닳고 부딪히고 해지고 하는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닳고 부딪히는 과정이 충돌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충돌 증후군에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 힘줄이 해지고 얇아지는 게 이제 양말이 얇아지면서 속이 비쳐 보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보통 드리고요. 그게 이제 그 상태에서 더 진행이 돼서 양말에 구멍이 나는 단계, 그 단계를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깨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서도 어깨 충돌 증후군은 얼마나 흔한 편인지, 굉장히 흔한 편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수준인지, 사실 임상적으로 환자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우선은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약 49만 2,794명으로 2017년 환자 수가 43만 명 내외였던 것과 비교해서 5년 사이에 약 1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꾸준히 환자 수가 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키워드와 함께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홈트족입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홈트족이라고 부르는데, 홈트족이 어깨 충돌 증후군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홈트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비용을 아끼려고 집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혼자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어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동이 되면서 생기는 아주 건강한 자극과 그리고 부딪히면서 충돌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이 크게 처음에는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운동 강도를 높인다든지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저희가 이제 아령같이 무거운 것들을 반복해서 드는 상체 근육 운동을 할 때 어깨 충돌 증후군을 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돌 증후군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충돌을 일으켜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자세가 팔을 옆으로 벌려줄 때, 손등을 위로 한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들 때 60도에서 120도 정도까지 들 때 저희가 통증이 유발이 된다면은 우선은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의심을 해볼 수 있고, 다른 방향으로는 손을 든 상태에서 내회전시키는 동작으로 이렇게 내릴 때, 그때도 이제 이 견봉하 공간들이 좁아지면서 힘줄과 뼈가 부딪히는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통증들이 유발이 된다면은 특히 저희가 회전근개 증후군 쪽을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충돌 증후군인지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은 구부정한 자세라든지 이런 습관들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생활 습관이랑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첫 번째는 과사용이 주 원인인데요.
과사용은 저희가 이제 로봇이 아니고 사람인데 자꾸 쓰다 보면은 아까 제가 양말이라고 비교했던 것처럼 양말이 조금씩 해지고 있는데 내가 계속 똑같이 쓸 거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양말을 신고 다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 잘못된 자세로 의해서 충돌에 의한 염증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힘줄이 조금씩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과사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같은 동작을 이제 무리하게 계속 반복을 하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직업병으로 좀 불리기도 하거든요. 사실 직업병이라는 부분보다는 어깨 위로, 그러니까 어깨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깨 위로 손을 그 이상으로 들어주는 모든 동작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야구나 배드민턴, 배구, 수영, 골프 선수 등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어깨를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목수일이라든지 건축일, 식당일 이렇게 저희가 힘줄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는 견봉화 공간에 계속 이제 뼈가 힘줄과 부딪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충돌에 의한 염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자목이나 구부정한 자세가 되게 되면은 견봉이 연결되어 있는 견갑골의 공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을 조금 높이게 됩니다. 직업병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어깨를 많이 쓰는 직종에서 발생 확률이 높긴 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그럼 궁금한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기는 뭐 연령대라든지 뭐 성별이 따로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힘줄의 강도가 여성이 조금 더 약한 편이기 때문에 여성에서 발병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에서 워낙 빈도가 좀 높았다면은 요즘에는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즐겨하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외상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까? 네, 그 팔을 딛고 넘어지는 사고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상완골의 위쪽 상완골두 부분이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선 골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통증을 조금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외상 후에 어깨 통증이 지속이 된다면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 키워드 바로 또 확인을 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야간통입니다. 이게 어깨 충돌 증후군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간통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제 충돌 증후군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질환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팔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앉아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중력 방향에 의해서 팔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견봉화 공간이 좀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통증이 그렇게 크게 없다가 저희가 이제 누워있는 시간들이 되면은 중력이 없어지고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어깨뼈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 공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더 쉽게 부딪히게 되고 염증도 조금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보통 더 통증이 심하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세요? 어떤 검사들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까?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의 병력이나 신체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오십견 증상. 네. 오십견 증상은 저희가 팔을 올릴 때뿐만 아니라 일정 각도 이상을 움직이게 되면 통증이 좀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들이 많이 더 주된 통증인지 그리고 저희가 이 회전근개 힘줄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통 차이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견봉 쇄골 관절염이라든지 아픈 부위를 보고 저희가 통증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검사는 단순 방사선 검사겠죠.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모양을 좀 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어깨 충돌 증후군 환자였던 적이 있어서 네. 그때 저는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네. 물론 지금은 치료가 끝났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치료를 안 받고 방치를 하신다고 그때 의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그렇게 많이 아프셨냐를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 그렇게 많이들 방치를 하시나?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가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꼭 알려드려야 병원에 가실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사실 어깨 통증이라는 게 환자분들 저희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보면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하시면은 몇 개월 단위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왜 좀 미리 오시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러다가 좀 좋아질 줄 알았어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이제 어깨 통증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방치할 경우에는 통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깨를 좀 덜 쓰면 덜 아프니까 통증으로 인해서 어깨를 좀 덜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오십견화되는, 6차성 관절염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깨가 완전한 범위로 잘 쓰여지지가 않아서 동결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힘줄 그 관절낭 상태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동반해서 생기면서 이게 오십견에 의한 통증인지 그리고 회전근개 자체에 의한 통증인지 애매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점점 더 진행되면은 회전근개 파열로 가고, 파열이 완전 파열까지 진행이 되면 그거는 수술적인 치료밖에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선은 내가 조금 아프고 의심이 될 때, 그럴 때 병원에 빨리 오셔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치료법 좀 여쭤볼게요. 어깨 네. 충돌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우선은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저희가 진단이 됐을 때는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임상 경험에서도 그렇고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수술을 어깨 충돌 증후군만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견벙 공간에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물이 이제 고여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초음파에서 관찰이 된다면은 우선은 염증을 없애서 통증을 없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주사 치료를 권유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데 그거 괜찮은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걱정하시고 좀 주사 치료를 기피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알맞은 어깨의 움직임들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통증을 경감하는 게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주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빨리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된 부분이 더 약화되지 않게, 힘줄 자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지 않게 먼저 적절한 운동을 좀 운동 치료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힘줄이 이미 좀 손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롤로 치료라든지 저희가 인대 강화 주사라고 소위 부르는 그런 주사들을 맞아가면서 조금 더 이제 강화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딪히는 것들을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딪히는 것들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치료고요. 운동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견갑골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견갑골이 딸려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증을 줄인 상태에서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게 충돌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지금 충돌 증후군만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알려주셨던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호전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루어진 후에도 통증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너무 힘들 정도로 저희가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내시경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내시경적으로 부딪혀서 생기는 염증들을 좀 제거를 해주고, 아까 제가 그 골극들, 특히 이제 부딪히면서 생긴 굳은 살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은 저희가 통증이 많이 경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수술 후에 적절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적절한 운동이 계속 동반이 되지 않아서 재발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했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내가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적절한 운동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더 예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 어깨는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안 쓸 수가 없는 부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치료 중이라든지 혹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돌을 발생하는 원인들을 줄여주는 게 필요한데, 그 원인이 대부분 이제 생업에 관련된 일하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늘려주시는 운동들, 그리고 날개뼈라든지 목을 포함한 바른 자세가 되는 운동들을 좀 지속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합니다. 어깨 통증, 오해와 진실, 여러 원인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진실인지 저희 전문가 모셨으니까 확인을 좀 하고 가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깨가 아플 때는
움직이지 말합니다. 사실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우선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어깨가 아플 때 무조건 어깨를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초반에는 통증이 좀 좋아져요. 그러니까 통증 발생 초기 한 1주 정도 때는 휴식을 분명히 취해주면서 다친 부위라든지 저희가 충돌이 돼서 이제 조금 손상된 부위들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이후에 천천히 재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주지가 않으면은 저희가 어깨의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미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력 약화가 유발되고 2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오십견, 어깨가 굳는 질환들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어깨가 굳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통증이 심하게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초기에는 조금 덜 움직이시는 게 좋지만 통증이 약으로나 주사치료나 이런 것들로 통증이 좀 조절이 된 다음부터는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립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자세가 걸을 때 뒷짐을 지고 걷는 그런 자세인데요. 이런 자세가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 보면은 보통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면서 자세가 좀 꾸부정해지고 그렇게 앞으로 어깨가 많이 이제 밀려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뼈 자체가 힘줄을 눌러서 무리가 될 수 있는데 한 번씩 뒤로 제쳐서 이제 풀어주시는 동작들을 하시는 거는 저는 그게 어깨 건강에 크게 위해를 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실 수 있고요. 가끔씩 움직여주면서 한번 제치시고 앞으로 구부리시고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시는 거는 오히려 어깨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습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짐을 지는 자세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은 아파도 참고 해야 한다. 아무래도 운동이니까 뭐 스트레칭 정도는 참고 좀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은 스트레칭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지는 가벼운 통증. 저희가 왜 그 운동하다가도 스트레칭 해보면은 조금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은 좀 기분 좋은 통증까지만. 예, 그래서 통증을 막 너무너무 아파서 막 아파 죽겠는데 환자분 뭐 운동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운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오히려 환자분들을 운동을 하기 싫게 만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동을 더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지 조금 가벼운 통증이 동반되는 정도의 강도나 그런 정도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시고요. 이 운동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범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어깨가 풀리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루 아침에 운동을 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할 때보다 갑자기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내가 어깨 운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난달보다 뭐 두 달 전보다 세 달 전보다 더 잘 움직이게 된다. 라는 정도의 속도가 제일 건강한 속도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진료실에서 그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려요. 이게 한국인의 성정과 맞지 않는 운동이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저희는 어제 운동했으면 오늘 좋아지고 오늘 운동했으면 내일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그 정도 속도는 조금 과해요. 그래서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일주 전, 한 달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네 라는 정도의 속도가 제일 정확한 속도인 것 같아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한 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샌가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내가 부드러워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제일 좋은 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가 더디지만 꾸준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굳이 너무 아픈데 참으면서까지 운동을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요.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어깨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일상생활에서의 자세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들 때문에 저희가 움츠리게 되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 움츠린 어깨를 펴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라운드 숄더라고 부르는 어깨가 앞쪽으로 굽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이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해주시면서
자꾸 이 공간들을 늘려주시는 거, 특히 이제 뒤쪽 등 근육을 이용해서 견갑골 두 개를 마주 본다는 느낌으로 저희가 가슴을 자꾸 펴주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이 이제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저희가 뭔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자세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못질을 하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들을 힘을 줘서 내려야 할 때, 그럴 때는 어깨 자체를 굉장히 높인 상태에서 힘을 써주는 것보다는 계단을 올려놓고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습관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